도내 한 지역농협 직원들이 최고 2천만 원에 달하는 연차 휴가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에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연 도내 의원들 간에 연일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초유의 도당위원장 탈당 사태, 도당의 위기 극복보다는 나살고 보자는 고민뿐입니다. 2016 고입 선발고사가 11,000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고입 선발고사는 학생 수 감소로 2년 뒤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억대 연봉에 연차 수당만 2천만 원 가까운 직장이 있습니다.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도 모르는 직장으로 불린다는데요. 다름 아닌 농민들이 직접 출자한 지역 농협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같은 방만한 경영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농협에서 직원과 이사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사회에서 연차휴가 보상금을 낮추려 하자 직원들이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이만큼 다시 논의하십시오. 연차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보상받는 연차휴가 보상금을 이 농협 직원들은 어느 정도 받고 있을까? 지난해 연말 한 번에 1,992만 원을 받은 직원도 있고 1,500만 원 이상도 12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상한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농협은 무제한으로 인정해 무려 60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25일, 거기에 1년에 1일씩 하루씩 가산을 한다. 그리고 이제 상한선이 없고. 직원 200여 명의 연차휴가 보상금만 18억 원에 달해 경영을 압박하자 이사회가 조정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년의 사태를 지켜본 농민조합원들은 농협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농민 형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직원들의 큰 특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는 순직에 축소됐는데 억대의 연봉을 받는 직원이 전체 10%인 20명에 달할 정도로 급여 수준이 높은 것도 농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1억 1,0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한 2천 가까이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17, 8명 정도 됩니다. 출자한 조합원에게 높은 배당을 안겨주기보다는 퇴직금 누진제까지 유지하면서 복리후생에 골몰하는 농협. 진정 농협의 주인은 누구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남아도는 쌀 해소 방안의 하나로 해외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출 전문단지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쌀이 처음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수출용 쌀 재배단지인 충남 당진의 대호간적지에서 생산된 쌀이 건조와 도정 과정을 마치고 선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쌀은 삼광품종 60톤으로 군산 인피면의 제2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가공됐습니다.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쌀의 첫 수출식은 쌀포대의 서명과 수출 컨테이너 봉인, 출발 배웅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조성한 재배단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40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쌀 가공품 이런 것들도 개발을 많이 하고 쌀 소비도 촉진하고 그리고 수출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안정적으로 쌀 산업이 이루어지도록. 올해 수출되는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1.3달러로 지난해 평균 가격인 2.4달러보다 50% 이상 낮아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미국 종합처리장 측도 도정 기술을 향상시켜 최고의 쌀 맛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4대째 이 도정업을 하다 보니까 일기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그다음에 쌀의 곡종에 따라서 도정하는 노하우가 110년 동안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올해 쌀 수출량은 2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으며 수출용 쌀 재배 단지인 간적지에 적합한 품종 개량과 신기술 도입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내 의원들이 도당위원장 탈당이라는 위기 사태에 급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더 크게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여전히 제 살 길 찾기에만 골몰하는 한심스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성엽 의원의 탈당 소식을 접한 도내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원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자리를 채웠지만 생각과 발언은 각자 너무도 달랐습니다. 도당 위원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나갈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탈당자를 옹호하고 당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제 일부 그렇게 탈당까지 하고 탈당에 이르게 한 것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 또 나갈 사람이 나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나 초질관 침묵으로 일관하는 부류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결국 제2, 제3의 탈당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감만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당내 개혁 공천의 핵심인 현역 의원 20% 컷오프, 즉 공천 배제 폭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다 한 명도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부터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실시될 의원 여론조사에서 당과 개인의 지지율 격차가 큰 호남은 컷오프 비율이 50%를 넘을 수도 있어 의원들의 동요가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안철수나 천정배 등 신당, 창당 세력 모두 공천 탈락자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어 당 위기 극복보다는 공천에서 살아남기에만 골몰하는 게 현재 새정년 의원들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시험이 도내에서도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고사장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는 시험 없이 진학하게 됩니다. 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고입 선발고사 시험장 학교. 오후 1시 20분까지 3교시 동안 9과목의 시험을 마무리한 수험생들이 몰려 나옵니다. 고등학교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을 치렀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탈락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지원자 중에 40명밖에 안 떨어진다 그래서 별로 부담 없이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시험에서는 전주 40명, 군산 27명 등 67명이 탈락하는 데 그치고 익산 지역은 탈락자가 없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앞으로 2년 안에 4,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도부터는 시험 없이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합니다. 고입 선발고사가 선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선발고사가 폐지되면 중학교 수업과 평가가 정상화되어서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험지구에서는 인쇄가 불량한 답안지가 배포돼 일부 수험생들이 답안을 다시 작성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본부는 직장 폐쇄가 위법하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까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도의 감사 결과를 규탄했으며 민주노총도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에 재직할 당시의 일로 셀프 감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 시민 300여 명은 2012년 버스 파업 당시 사측의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보조금 24억여 원을 환수해야 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는데 전라북도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전라북도와 LH공사는 오늘 혁신도시 내 금융타운 예정지인 만성동 일대 3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해 매입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기금본부가 입주하면 금융감독원 전주 지원에 승격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금융사와 관계기관을 유치해 명실상부한 금융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줄다리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얀 눈꽃 사이로 더 붉게 핀 동백. 주말 나들이는 어떨까요? 문학의 소식 이경희 기자가 안내합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목에 밧줄을 걸어 양쪽으로 힘차게 잡아당기는 밀양의 개줄 당기기. 모양이 흡사 개가 기어가는 모습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가 알던 줄다리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정월 대보름에 행해졌던 특색 있는 줄다리기 모습들이 사진은 물론 재현한 모형들로 국립무형유산원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줄다리기는 지난 3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과 함께 공동 등재돼 전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공동 등재한 나라의 그 줄다리기도 같이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좋고요.
소복히 내려앉은 눈더미 사이로 선연한 빨강빛의 동백이 새초롬하게 얼굴을 내밉니다. 작가의 작업이 거듭되면서 동백은 추상화되고 거대하고 깊은 숲 속에 비밀스럽게 피어있는 듯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수에서 작업을 하는 강종렬 작가는 바닷가의 빛과 냄새, 바람을 담은 동백을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겨울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메마를 수 있는 기간인데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방문하신 관람객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좋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연말을 맞아 우진문화공간에선 오는 20일에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마련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립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전북대병원 분원 예정지로 논란을 빚었던 군산 백석재를 보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자연유산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매입해 보존하는 활동입니다. 전북 민원연은 오늘 1년여에 걸친 보도로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 변경 결정을 이끌어낸 전주문화방송의 기획보도에 전북 민주언론상을 수여했습니다. 민원연은 병원 건립 속에 감추어진 환경 문제와 특혜 의혹을 고발하며 공론화시키는 데 이바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취업과 창업 문제를 포함해 청년들이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어보고 정책 대안과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이 무주 덕유산 리조트를 방문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섬진강 발원지인 진안 대미샘과 금강 발원지인 장수 뜬봉샘, 완주 위봉폭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산림문화자산은 보존 가치가 큰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정합니다. 그림 보고. 뜬봉샘 끝냈으니까 다음 거. 뜬봉샘 다음 걸로. 완주군의 올해 귀농 귀촌 세대가 1000세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주군은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해 귀농 귀촌을 지원함으로써 지난해보다 귀농이 14%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의회는 반복되는 생활 폐기물 반입 거부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5개월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90만 7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고용률 역시 59.3%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겨울철에 건설업 등 일용직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군산의 한 찜질방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13살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벌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화물차를 훔쳐 고철로 판매하려 한 31살 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차량을 고철로 팔기 위해 지난 4월 말쯤 전주 지역에서 5톤급 화물차 2대를 훔쳤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됐던 서해대교가 오늘 밤 12시부터 다시 개통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3억 원을 들여 손상된 케이블 3개를 모두 교체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양방향 재개통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